보행 분석 들어갈게요. 네. 이제 저번에 주연쌤이 팔자 보행 했었고 오늘은 그 반대 안짱 보행 들어갈 건데 이제 안짱 보행은 사진처럼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를 안짱 보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다른 말로 비둘기 발가락 또는 내족지 보행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유아에게서 나타나긴 하지만 애들이 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보통 해결이 되는데 뭐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거나 자세 변형, 부상으로 인해서 성인이 돼서도 안짱 보행으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주연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정상 각도가 제2 중족골 사이 정상 각도가 7도에서 15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태쌤은 그냥 0도라고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아예 정면 본다고. 아, 너 5도라 했어. 5도인가? 5도. 엄지발가락만큼 해야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정상 범위보다 더 작아지거나 이제 0도 넘어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는 게 안짱 보행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짱 보행이 일어나는 거는 보통 먼저 오른쪽 사진 맨 끝에 보면 과도한 해외라고 해서 발에서 해외가 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뒤꿈치에서 어덕션 4전 그리고 발 여기 중간 부분에서 4번 그리고 저축 굴곡 이 3개의 움직임이 포함이 되면서 안짱 보행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안짱 보행이 있는 사람은 족저근막염, 정강이 통증, 등족골 통증, 아킬레스 건병증, 발목 염좌, 스트레스성 골절이 이렇게 부상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고 이제 보통 안짱 보행으로 걷는 사람들이 보행 시 발이나 무릎이 내측으로 바라보거나 회전하는 현상 그리고 빨리 걷거나 뛸 때 서로 부딪히거나 이제 발이 서로 부딪히거나 이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측에 비해서 외측이 심하게 닳아지는 신발 밑창이라고 나와 있어서 네이버에 이제 안짱 보행인 사람들의 신발 사진 외측이 조금 닳아있는 거를 뭔가 찾아오고 싶었는데 쳐봐도 그냥 신발 이런 것만 나와서 그거는 못 찾아왔어요. 그래서 먼저 왼쪽 사진을 보면 정상보다 안짱 보행 있는 사람이 이제 빨간 색깔 동그라미 보시면 발 끝에 이렇게 압력이 높아져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회원님들 안짱 보행이거나 팔자 보행이거나 아치 무너져 있거나 하시는 분들을 이제 아치가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아치 살린 후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사실 저도 이렇게 남겨보고 싶었는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남기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이렇게 뭔가 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아시는 게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지금 무너지는 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명함. 하면 되지. 되고 아니면 근데 우리 게 검은색이라서 그런데 흰색 명함이면 거기에 처음에 낮아졌을 때 내비큘러 높이 체크. 그다음 이제 아치 높아졌을 때 내비큘러 높이 체크. 약간 그리고 이거 이거 누가 스토리 올린 거지? 네네. 제가 따온 거예요. 이거 어떤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내 눈으로는 보이는데 내가 프로 드루 테스트를 못하나? 그러니까 이거 사진을 내가 찍으려고 했을 때 사실 뭔가 그거 자 대고 찍으면 되죠. 아니 네이클로 그거 그냥 뒤에서 찍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뭔가 찍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명확하게 안 나오는 느낌이랄까. 원래 명확하게 안 나와. 그냥 그거를 네비큘러 드롭 테스트면은 그냥 자나 뭐를 하면 되잖아. 이게 얘가 발이다. 그러면서 여기 체크하는 거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했는데 이게 높아졌어. 그러면은 해서 체크하면 되지. 같은 걸로 체크하면. 아 그러니까 발 모양이 좀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발 모양? 아니 비포 애프터가 그러니까 선명하게 내가 보이게. 사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비포 어떻구나. 애프터 뭔가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위에 그 사진처럼 비포에부터 나왔으면 좋겠단 말 아니야?
뭐 이렇게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혹시 있냐라는 거죠. 이게 가장 노멀하고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니면은 그 펜으로 그 매직 같은 거 있잖아. 응. 보드 마커로 네비큘러를 체크를 찍어. 요거 명암 찍고 하면 비법이 확실히 아니면 그냥 안쪽에서 찍어요. 내가 안쪽에서도 찍어봤어. 내가 이거거든. 난 그냥 이렇게 찍는데 그럼 요 안쪽에 다 죽어 있잖아요 지금. 응. 그러고 나면 결국 살잖아요. 그리고 아치가 보이잖아. 난 그래서 안쪽에서 찍는데 나는 아치를 찍을 때. 저거 가지고 확대샷 때리면 되겠다.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찍을까?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찍어볼게요. 아니 평범하게 많이 써요 명함. 아니면 그냥 네모난 거. 아무나 갖다 대고. 그리고 옛날에 저 교육 갔을 땐 나보고 담배 갖고 갖다 달라 했는데 이거는 회원님들한테 못 쓰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짱보행의 이제 특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과도한 대퇴골 정경이 있는데 대퇴골 정경이 저번에 우리 팔자보행 했을 때는 대퇴골의 과도한 후경이라고 했고 얘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이 되고 보행 시 무릎이 내측으로 굽어진 형태이며 보통 W 이렇게 아기가 앉아있는 자세를 선호하는데 보통 이렇게 W자로 많이 뭐 어릴 때부터 앉아서 성인이 되신 분 중에 앞바다리가 안 되시는 분도 봤어요. 일본인은 그렇겠다. 그럴 많이 수도 앉았죠. 있겠다. 앞바다리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보다 여자한테 더 흔하게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난대요. 조금 비대칭이지 않을까 했는데 대칭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경골 비틀림이라고 해서 얘는 말 그대로 경골만 비틀린 거거든요. 대퇴골은 정상적이고. 그래서 이제 내경골 비틀림에 문제만 있을 경우에는 쓸개글이 이제 똑바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에 대퇴골 정경이랑은 조금 구별이 되어야 하고 걷거나 달릴 때 발이 과도하게 회전하여서 뭐 넘어질 수도 있고 하루가 끝나면 피로가 심해진다. 뭐 이거는 당연하겠죠. 보행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양쪽 모두 나타날 수 있지만 한쪽이 더 나쁜 비대칭을 띌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내반슬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해요. 세 번째 특성 중족골 내전증이라고 해서 위에 사진을 보시는 게 이해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족이 뒤꿈치에 대해 내측으로 회전한 형태고 마지막 그 제5 중족골 새끼발가락 쪽이 바깥쪽으로 돌출이 돼요. 위에 사진 보시면 새끼발가락 쪽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 중간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 엄지랑 검지 발가락 사이에 과도한 공간이 생겨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위에 얘기했던 내경골 비틀림이랑 연관될 수도 있고 뭐 뒤꿈치 해외랑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거 구조적 요인이랑 기능적 요인 살펴볼 건데 먼저 구조적 요인은 위에 얘기했던 거 뭐 대퇴골의 과도한 정경이 먼저 나왔는데 과도한 정경이 있는 사람이 대퇴골이 내회전됨으로 안짱보행이 발생될 수 있다. 근데 현재 맞춤형 신발이나 밑창 등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과도한 정경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합니다. 대퇴골의 정경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경골 비틀림은 이제 경골 자체가 뒤틀어지는 현상으로 뭐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경골이 장력이나 부하를 받으면 원위부 이제 먼 쪽 축이 과도하게 내전되는 구조적 변형이 나타나면서 경골 비틀림 각이 20도 이하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경골 비틀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조적 여인 중족골 내전증. 이제 얘는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발이 C자 모양으로 휘어지는 건데 얘네의 원인 같은 경우는 책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궁 내 발달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던 가설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궁 속에 아기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는 가설. 두 번째는 근육 불균형. 그래서 정경골근, 후경골근 그리고 무지외전증의 불균형에 의해서도 중족골 내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능적 요인은 무지외전근의 과활성화를 볼 수 있는데 무지외전근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전이랑 굴곡의 기능을 하면서 보행 시에는 엄지발가락의 안정화 그리고 내측 아치를 유지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중 부하를 지지할 때 무지외전근의 활성화로 인해 이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기랑근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엄지발가락을 고든 자세로 안정화를 시키는데 무지외전근의 과활성화로 인해서 불균형이 나타나면 엄지발가락을 내측으로 고정시키고 안짱보행 패턴을 얘기하는 메커니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신발을 신었을 때는 우리가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신발 자체가 돌아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별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유연한 변형 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능적 요인은 이제 내번근의 활성화인데 거골하 관절, 내측을 교차하는 5가지 근육이 위에 보시면 뭐 정경골근, 발가락 신전근, 가자미근, 후경골근, 장무지골근, 장지굴근이 나와 있는데 5가지인데? 1, 2, 3, 4, 5, 6 발가락 신전근 정경골근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가자미근이 아닌 거 아니야? 고고라 관절의 내치기로 빠진 거네. 가자미근은 아킬레스 텐더로 이어집니다. 그럼 가자미근 잘못 들어간 걸로. 뭐 나중에 책을 확인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과활성화가 돼도 안짱보행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결과를 보면 과도한 고관절의 내회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안짱보행은 고관절 내회전이 정상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이유로는 뭐 내측 햄스트링의 과도한 활성화 그리고 내전근의 과도한 활성화, 전방 외전근의 과도한 활성화, 대퇴사두근의 약화 등에 의해서 이제 고관절이 과도하게 내회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자랑 안짱보행 시 나타나는 발 부하 패턴이라고 해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빨간 색깔이 A 이게 내 가측 뒤꿈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측 가측 뒤꿈치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내측 가측 중족 그리고 C는 내측 중앙 가측 전족 그리고 마지막 D 엄지발가락 그리고 발가락들 그래서 총 9가지의 압력 분포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의도적으로 안짱 또는 팔자 보행을 할 경우에 발바닥 하중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제 논문이 나와 있어서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9개 중에서 아까 위에 봤던 그 9개 압력 중에서 가측 발 뒤꿈치랑 발가락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고 보행 시 발의 압력은 안짱과 팔자 둘 다 내측 중족, 내측 전족 그리고 엄지발가락에서 점차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짱 각도, 안짱발 같은 경우를 보면 빨간 색깔 분포 자체가 약간 가측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로 발 가측 부분에 압력이 많이 들어왔고 이제 팔자 각도 같은 경우에 보면 엄지발가락 쪽에 제일 압력 분포가 높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얘는 안짱으로 반대로 안쪽에 조금 부하가 많이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발목이랑 발 질환과의 연관성을 볼 건데 후경골건염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먼저 왼쪽 사진은 이제 후경골근 근육에 대한 설명, 뭐 기시정지 작용이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후경골근이 이렇게 안쪽 지나서 들어갈 때 여기 건에 염증이 생기는 게 후경골건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과사용에 의해서 부하가 점점 쌓이면서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얘네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오른쪽이 2단계의 후경골건염을 진단받은 환자의 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있는 사람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후족에서 발목의 가동성이 이제 배측 굴곡이 잘 나와야 되는데, 후족에서 배측 굴곡의 가동성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전족에서 대신 수행을 하게 되고, 지면에 접촉하는 순간 이제 후족이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는 기능 부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발목.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청년에게서 나타나는 표면 전도와 발바닥 압력인데, 이제 연구 방법은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의 보행 중 근육 활성화 패턴과 발바닥 압력 분포를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왼쪽 사진 보시면 1급, 2급, 3급이라고 해서 염좌가 1도, 2도, 3도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미세 손상, 조금 크게 손상, 그리고 완전 파열.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검은색, 보라색 선이 정상적인 보행의 사람의 압력이고, 오른쪽 이 주황 색깔 선이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의 압력 분포인데, 보행 중 이제 모든 구간에서 압력 중심이 건강한 그룹에 비해서 더 가측으로 위치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보행 역학이 변형되며 발목 염좌로 이어지는 패턴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 접촉기에는 이제 정경골근이 충분한 활성을 통해서 발목의 배측 굴곡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배측 굴곡 활성도가 낮아지면서 충격 흡수를 잘 못하게 될 수 있고, 그것이 2차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발목은 이 배측 굴곡의 활성화가 15.5 정도 활성화가 되는데,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7.3 정도만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표에서 봤듯이 압력 중심이 가측으로 이동이 되어 있고, 이게 가측으로 이동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보행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발가락 기능